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공중보건에서 이제 모자보건에 대해서 함께 요약 정리를 해볼 거고요. 모자보건은 공중 177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모자보건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범위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항상 출제되었던 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교과목 중에서 여러분 기초간호학 모성 배우셨죠? 여기 모성에서 산정간호, 그다음에 기초간호학 아동에서 예방접종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산정간호와 예방접종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에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본적인 고전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잘 요약 정리해 두시면은 충분히 모자보건 파트에서는 점수 획득에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모자보건이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해서 여러분 그 문제은행 있죠? 문제은행을 보면서 문제은행에 좀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517페이지 1번부터죠. 1번부터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게 41번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은행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모자보건의 정의로 옳은 거 뭐 이런 정의 문제 뭐 기본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모자보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모자보건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이라고 하면은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보건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모자예요. 모자. 엄마와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을 모자보건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모성과 영유아, 여기 이제 아이들이 영유아예요. 모성과 영유아들의 전문적인 보건 의료를 제공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 예방, 보건에서 유지, 증진, 예방 이런 거 나오면 다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자보건이라는 거는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똑같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도의 이미지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 지문을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그대로 이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자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모자보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제공과 그다음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예방하는 것을 모자보건이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모자보건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상자인 모성과 영유아들이 들어가는지 보고요. 자,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한다겠죠? 보건에 대한 보건 의료 제공해서 육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주로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UN 아동 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2번 유니세프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자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성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임신, 출산, 산육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을 감소시킨다. 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의 임신, 분만, 산육. 우리 엄마들 임신하죠. 그 다음에
애 낳아요. 분만해요. 출산해요.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하는 기간을 산욕기라고 우리 모성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모성의 임신, 분만, 산욕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을 감소시키는 게 모자보건 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고, 이거를 함으로써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은 모자보건을 함으로써 모성의 임신, 분만, 산욕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에 초산 영역을 늦춘다, 결혼율을 높인다, 이런 것들은 모자보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출생률을 증가시킨다, 모자보건 한다고 해서 출생률을 증가시킨다기보다는 모자보건을 함으로써 영유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부부관계의 성적 회복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2번, 3번, 5번은 모자보건 사업성과 연관성이 크게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내기 굉장히 좋죠. 네, 시험 내기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모자보건 사업이 왜 중요한데? 라는 거예요. 1번, 자, 모자보건 대상 인구가 엄마와 아이들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 그러니까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 인구의 3분의 2,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퍼센테이로 따지면 50% 이상의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상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죠. 질병에 걸리기 쉬운 집단. 취약한 집단이므로 모성과 영유아는 의학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유지할, 예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 모성애 같은 경우는 임신, 분만, 산욕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을 감소시키고 모자보건을 함으로써 영유아는 영유아의 특징들,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에 취약하다 했죠. 모성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분만, 산욕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영유아도 마찬가지죠. 질병에 걸리기 쉽고 각종 손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지만 이들을 잘 관리해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이 쉬워요. 예방이 쉽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집단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한 집단인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면 그만큼 예방, 사망률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 사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사업의 효과가 크며 건강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을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인구 자질.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야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힘들이 되는 어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성장 후 국가 국력의 동기가 된다. 건강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야지만 그 나라가 잘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유아의 건강이 좋으면 건강해요. 영유아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이 잘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주더라. 국력의 동기가 된다. 국력의 동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5번이 있을까요? 4번인데. 자, 모자보건 사업이 잘 되었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 사회의 평가 촉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모자 관련 지표가 그 지역 사회의 평가 촉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건하실 때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런 거 배우셨는데 특히 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 그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이 잘 되었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 그 나라의 평가 촉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관련 지표는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주상이 사망률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평가 척도가 돼요. 그래서 예로 들자면 영아 사망률이 낮다. 모성 사망률이 낮다. 주상기 사망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요. 모자 보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 그 말은 즉슨 뭐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영아 사망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모자 보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아 사망률이 높아요. 모성 사망률도 높네요. 주상기 사망률도 높아요. 그러면 이 나라 자체는 모자 보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리고 후진국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 보건 사업이 잘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 사회, 그 국가의 평가 척도가 될 수가 있겠고,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 보건 관련 지표는 뭐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주상기 사망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디서 배우셨냐면 보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어요. 보건 내용이에요. 보건. 중복되는 내용이죠. 보건간호의 통계 지표. 보건간호의 통계 지표 같은 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표에 보시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생아 사망률보다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거 많이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을 더 중요하게 본 이유는 이 영아 사망률이 특히나 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보건 상태, 환경, 그 나라의 교육, 이런 수준 같은 것들을 정말 잘 반영해주고 있는 하나의 평가기 때문에 영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지표라는 거 영아 사망률, 모자 보건 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영아 사망률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 뭐 4번부터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보건사업에서 모자 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막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부가 막대하게 돈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건 사업을 할 때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 보건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번 볼게요.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취업률과 연관성 없죠. 자, 3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쉬운 질병 취약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고 보호만 잘 해주면 충분하게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자 보건 사업을 또 중요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 모자 보건 대상이 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아니라 전 인구의 3분의 2, 절반 이상, 그 다음에 50에서 70%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성과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질병의 취약 집단이고요. 만약에 질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 사망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질병에 걸린 후에 이런 것들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만큼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집단이다. 그리고 관리를 해주면 충분하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건 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모자 보건 사업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겠어요. 그래서 모자 보건 대상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 광범위.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3분의 2가 모자고 50% 이상이 모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예방 사업의 효과가 적다가 아니라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긴 하지만 예방을 해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집단입니다. 자, 3번.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란 어린이는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건강하게 잘 자란 어린이가 건강한 성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이 좋으면 사회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경제 파급 효과,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효과가 크죠. 예방 효과.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모성과 영유아는 예방을 해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5번.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의 취약 집단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해준다고 하면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 후유증도 낮출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예방이 가능하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많은 비용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 그다음에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모자보건 대상 인구가 한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 대상은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상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자, 3번. 영유아기의 건강은 중요성이 있어서 타 보건 사업보다 그 비중이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 보건 사업보다 그 비중이 큽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질병에 의한 후유증이 적다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고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의한 후유증이 적은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또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거고요. 5번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사업에 효과적이다. 맞아요.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많을 수는 있지만 이 집단을 갖다가 잘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방의 효과가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5번이 되고요. 자, 7번 볼게요.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꼭 옳은 거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은 X표 치고 가위표에 해당하는 답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모자보건 대상이 전체 인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맞죠? 2번.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 취약 집단이다. 맞아요. 3번. 모자보건과 관련된 질환은 대부분 예방이 어렵다.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보건 사업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돼요. 4번, 5번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5번 보면 어린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맞죠? 어린이가 영유아잖아요. 영유아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 인구 사질에 영향을 주고 국가 국력의 원동력이 된다. 요 말이 뭐예요? 어린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8번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은 개정돼서 우리 교과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가 그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죠. 자,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주위 사람이나 지인에게 발생 사실을 숨긴다.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도움 요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쵸? 증거 자료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피해 당시 입었었던 옷 같은 경우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을 하셔야 되죠. 왜냐?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 깨끗이 치운다. 성폭력이 발생한 그 자리.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깨끗이 치우시면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됩니다. 보존. 자, 그 다음에 5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경찰서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장 병원,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 긴급 전화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겠고 충분하게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교과서 178페이지 참고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에 보시면 인부에 대한 등록과 함께 산정관리 위험 요인을 평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위험 모성 보건 대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자 보건이잖아요. 모자 보건에서 엄마 쪽을 먼저 볼 거예요. 모성. 자, 모성에서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 하느냐? 고위험 모성.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모성 대상자 보면 답은 4번이죠. 조산의 경험의 여성과 저체중, 임산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뭐 엄마. 그 다음에 20세 미만, 35세 이상. 20세는 너무 어려요. 35세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고위험 임산부로 분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 그다음에 과거에 유전질환 등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질환 등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모성은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성 보건관리의 고위험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조산이라든지 사산이라든지 거대야. 출산의 경력이 있어요. 출산 경력이 있는 인부 같은 경우는 조산을 한 번 했으면 또 조산할 가능성, 사산을 했으면 사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산, 사산, 거대아의 출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위험 모성으로 분리를 하고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 심장병,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면역 질환 등의 현재 병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특별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고위험 모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모성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이런 분들은 더욱더 특별하게 보건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정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의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 산전, 간호, 산정,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성보건에서 이제 중요한 산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국가고시가 자주 출제가 되죠. 고시 출제가 이 부분에서 자주 출제돼요. 왜냐하면 산정관리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공중보건학에서도 하긴 하지만 모성에서 공중보건학 이 모자보건관리에서 모자보건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놨죠. 기초간호학 56페이지에 보시면 산정관리 우리 배우셨어요. 중복되는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정관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출산 전, 앞에다 아이를 낳기 전, 출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출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출산 전 관리는 임신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이상이나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낳기까지 계속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보시면.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산정관리라고 하는 거는 출산 전까지 우리 엄마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관련하여서 생길 수 있는 이상이나 건강상의 이상이나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걸 산전관리. 그래서 이 산전관리가 잘 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후유증을 더욱더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전관리 산정간호, 산정관리라고 하는데 산정간호 및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소화. 자,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엄마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 위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임신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집단인데, 자, 이런 집단들을 관리를 해주면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망률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산이라든지 사산이라든지 신생아 사망률,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사망률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리가 산정간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산정관리의 내용 보실게요. 산정관리를 할 때 출산 전에 관리를 해주는데 무엇을 관리를 해주느냐. 자, 정기검진을 통해서 임신 경과를 확인합니다. 임신 경과. 지금 얼만큼 주수가 되었고 아이 크기는 어떻고 엄마의 몸 상태는 어떤지 임신 경과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조기 발견. 조기 발견.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 조기 발견하죠. 그래서 엄마와 태아. 모성의 건강 상태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정 관리의 그 시기를 또 잘 물어보는데, 자, 이것도 그 기초간호학 모성에서 지금 했어요. 임신 초에서 7개월까지는 산정 관리 받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몇 회 방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부터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4주 1회, 월 1회, 한 번씩. 한 번씩만 가시면 돼요. 7개월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9개월. 주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병원 가는 횟수를 더 자주 늘립니다. 그래서 8개월에서 9개월 되면은 2주에 한 번꼴. 그러니까 월 2번. 월 2번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 막달이죠. 출산이 임박한 막달에는 아이의 상태를,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의 상태를 더욱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매 주마다. 그래서 월 4회. 그래서 이렇게 개월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산정 관리해야 될 그 산정 관리를 훨씬 더 자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개월까지는 한 번, 8에서 9개월까지 2번, 10개월에는 매 주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임신 10개월이잖아요. 임신 10개월 때 되니까 저번 주에 갔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마다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정 관리 내용은 우리가 정기검진 하는데 요 정기검진 하는 시기 요거 좀 간혹 물어보더라고요. 정기검진 하는 시기. 요거는 모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 공중에서도 시험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개월까지는 한 번, 8에서 9개월까지는 주마다 2번,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10개월까지는 매 주마다 해서 4번.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정관리 왜 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모성 클리닉 처음 방문한 인부에게 반드시 측정해야 할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보시면 모성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성 클리닉에 방문을 해서 산정 관리를 받는데 모성 클리닉 산부인과 처음 방문한 인부에게 반드시 측정해야 될 검사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정말 시험 단골 문제죠. 자, 인부에게 처음 방문한 인부에게 반드시라는 거는 100%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검사는 체중,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체중, 혈압 측정, 소변 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임신 중독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 4가지 반드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보건소에 모성 클리닉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중 측정하고 혈압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진행을 반드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 볼게요. 체중 반드시 측정한다 했고 혈압, 그다음에 요 검사,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요거 하는 거고요. 그 위에도 내진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죠. 특히 이제 이 검사 항목 중에 체중, 혈압, 그다음에 요 검사 정말 중요하게 3종 세트 하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신 중독증 유무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체중 혈압 이렇게 되어 있죠. 임신 중독증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요 검사에서도 임신 중독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뭐가 나왔을 때 담배 요가 나왔을 때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해 볼 만한 하나의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당뇨 검사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혈액 검사, 혈청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헤모글로빈, 요 빈혈. 헤모글로빈 혈색소를 통해서 빈혈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염 질환인 매독과 풍진, 요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공중보보다는 모성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독과 풍진 유무를 이제 항체 유무. 매독 유무라든지 풍진 유무라든지 요거는 항체 검사. 항체 유무 검사 같은 걸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혈액형, 나중에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혈액형 검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혈청 검사에서 특히 매독과 풍진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데요. 매독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매독. 성매개 질환이죠. 성병이라고도 하고요. 성매개 질환, 성병이고요. 이제 요거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라고 물어보면은 세균. 매독균이라는 트리포네마 팔리둠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성매개 질환 매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초 산정 검사 시에 산정 검사를 할 때 요 매독이 있는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 산정 검사기에 유산 및 사산 방지를 위해서 자, 매독을 검사하는 검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VD-RL 검사를 실시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서만 테스트. 바서만 테스트를 통해서 매독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시험 잘 나오죠? 바서만 테스트 VDR 검사. 이 매독을 검사하는 항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VDR 검사, 혈액 검사를 하여서 임신 4개월 전까지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완치가 가장 이상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산모가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매독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신 4개월 전까지 치료를 하면은 태아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독 같은 경우는 임신 4개월 전까지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완치가 가장 이상적이다.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매독 검사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매독이 없으면 다행인데 임신 초에 매독이 이렇게 VDR에 검사했어요. 근데 매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치료하시면 돼요. 조기 치료. 요 4개월 전까지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만 하시면 안전하게 임신하시고 분만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독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시기에 상관없이 곧바로 치료하는 거. 요게 중요하죠. 조기 치료만 잘 해주시면 우리 태아에게 우리 태아가 선천적 매독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태아가 선천적 매독이 발생하면 기형아로 출생된 가능성 아니면은 미리 죽어버리는 사상 유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조기 치료만 해준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유산이나 사산될 확률도 낮아지고요. 기형아로 발생될 확률도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독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는 페니실린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간호학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공중여기서도 지금 우리 모자보건 하는 데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염병 공중에서 감염병 하잖아요. 이 감염병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매독이기 때문에 매독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진도 볼게요. 풍진 얘도 기초 모성 아동 지금 요 공중 감염병 이런 데서 지금 다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이 산정검사 오면은 혈액검사를 하는데 그 혈액검사 항목 중에서 풍진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풍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정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풍진 항체 유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풍진 항체. 풍진 항체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 자, 가임 여성은 임신 전, 임신할 수 있는 우리 여성, 가임 여성은 임신 전에 풍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풍진 예방 접종 후 1개월간 임신 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임신하기 전에 현재 내 몸에 풍진 항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풍진 항체. 그래서 가임 여성은 임신 전에 풍진 항체 유무를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은 만약에 풍진 항체가 없어요. 검사를 했는데 풍진 항체가 없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풍진 항체에 대한 뭘 해줘야 되겠죠?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풍진 항체가 없이 임신이 되잖아요. 풍진 항체가 없는 상태로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풍진이 발생을 해요. 풍진 항체가 없는 산모가 없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엄마가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이 풍진이 태아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태아가 사산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기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풍진에 대한 항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임 여성은 임신 전 풍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셔야 돼요. 풍진 항체가 없다 하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근데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풍진 항체 유무 확인하거든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임신이 이미 된 상태에서 항체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항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는 그 임신 기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풍진이 엄마한테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태아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임신이 되고 난 상태에서, 첫째 아이가 임신이 되고 난 상태에서 피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풍진 항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걱정했죠. 만약에 내가 풍진에 걸리면 우리 애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걱정을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았었고요. 풍진에 걸릴 일도 거의 없죠, 요새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럴 일은 없었었고,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풍진 항체가 없으니까 풍진 예방 접종을 미리 했죠. 그리고 나서 둘째를 임신을 했고, 현재는 풍진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풍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풍진 예방 접종 후 1개월간은 임신 금지입니다. 그래서 풍진 항체 검사했어요. 산 전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아기 가지기 전에 풍진 항체가 없어가지고 풍진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엄마는 풍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풍진 예방 접종 후 1개월간은 임신이 금지입니다. 임신이 금지. 그 다음에 풍진 항체 없이 임신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에, 그러니까 임부는 풍진 접종 금기예요. 풍진 항체 없이 임신된 우리 엄마는 풍진 접종 금지고, 아이 출산하고 나서 접종을 맞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임신 초기 풍진 감염 시 치료적 유산을 고려를 해요. 왜냐, 대부분의 우리 태아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풍진, 요 풍자가 바람 풍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마는 풍진에 걸리면 우리 엄마는 풍진이 바람처럼 스쳐서 지나가니까 후유증 같은 게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다르게 뱃속에 있는 태아 있죠. 태아는, 엄마는 풍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는 바람처럼 풍진이 스쳐 지나가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서는 선풍기,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선천적인 풍진으로 인한 기형이 남습니다. 기형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가 풍진에 걸려버렸어요. 임신 초에. 그러면 임신 초 풍진 감염 시에는 치료적 유산을 고려를 합니다. 왜냐?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심장병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지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 선천적 풍진으로 인한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 유산을 고려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독과 풍진은 여러분 모성 간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동 간호에서 지금 중복된 내용이어서 거기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 오셨으면 또 이해를 바로바로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산정검사에서 또 하는 검사 항목 중에 X선 촬영이 있어요. 근데 X선 촬영은 조건이 붙습니다. 엑스레이죠? 자, 엑스레이는요, 임신 3개월 내 X선 촬영 금지입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X선 촬영을 할 수 있어요. X선이라고 하는 거는 유해해요. 유해한 광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광선이기 때문에 임신 3개월째인 우리 태아 꼬물이들한테는 기형이라든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변형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3개월 내에는 X선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이 한번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산정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맞죠? 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모성보건에서 요 산정관리, 산전, 간호를 하는 이유는 모성 사망률 감소시키고 우리 조산사산 신생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모성 사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모성 사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산사산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모성 사망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산전, 관리, 산전, 간호죠. 답은 3번. 임신 초기에 산전 관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한다. 자, 13번. 임신 2달째인 임산부 A씨는 임신 중독증에 의심이 되어 보건소를 방문하였어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신 중독증 진단으로 옳은 거. 임신 중독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항목 3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뭐였어요? 체중, 혈압, 요검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답 고르시면 뭐죠? 5번 소변검사. 요검사. 요검사, 소변검사.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단백뇨가 있는지. 단백뇨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단백뇨가 나오면은 우리가 임신 중독증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기형아 분만율이 높은 질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뭐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풍진이죠, 풍진. 그래서 우리가 임신 때 걸렸을 때 임신 기간에 매독이라든지 풍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생아에게 신생아 아니라 매독이나 풍진이 걸리게 되면 태아에게 기형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임신 초반에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매독이 있는지 풍진 유무를 확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형아 분반율 높은 거 매독 풍진인데 이 중에서 풍진이 이제 답이죠. 14번은 풍진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풍진에 걸리게 되면은 기형아 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임신 초 풍진 감염 시 치료적 유산을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기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기형을 남기느냐. 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선풍기였겠죠? 태아가 풍진이 오게 되면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는, 선천적 풍진으로 기형이 발생한다. 선풍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기형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심장질환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뇌 지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임 여성은 임신 전에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임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 전 풍진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죠. 풍진 항체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풍진 항체가 없어요. 그럼 임신 전에 예방 접종을 해서 몸에 풍진 항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개월 뒤에 임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임신 2기에 평상시 성인 여자보다 몇 킬로칼로리를 열량을 더 공급해야 되느냐. 결론이 외워야 되시는 부분인데 요건 답은 2번이 되겠죠. 340칼로리. 이런 부분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도 기초간호와 모성에서 중복된 내용이죠. 우리가 분만을 하기 전에 증상들이 나타나죠. 1번. 태아 상승감이 아닌 태아 하강감. 태아 하강감이 나타나요. 아가도 엄마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동감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엄마 이제 골반 안이 좁아지기 때문에 태동
감이 조금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가진통. 맞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핍뇨가 아니라 빈뇨예요. 아기가 내려오면서 엄마 방광을 머리로 눌러요. 그래서 빈뇨. 빈번하게 소변 보러 가는 빈뇨가 발생하겠고, 뭐 5번 같은 경우는 케바케긴 하는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체중이 증가가 아니라 체중 감소가 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슬 같은 것들, 자궁경부 거상, 양막 파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간호로 옳은 것은, 요것도 거의 뭐 모성 간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생 24시간 이내의 신생아 간호는요, 답은 2번입니다. 태변 배출 유무를 관찰한다. 24시간 이내에 우리 아이들이 첫 변을 보거든요. 이 첫 변을 뭐라 하느냐? 태변이라고 이야기해요. 태변. 초록색, 진한 초록색의 태변을 보는데 이 태변을 24시간 안에 봐야 돼요. 보지 않아요. 애가 24시간이 지났는데 그 진한 초록색의 태변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느냐? 직장 기형. 응가 나오는 길이 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우리 아이가 첫 변을 보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 24시간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넘버원으로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머리, 기도 유지하는 거, 호흡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신생아 간호에서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머리를 높이고 고개를 똑바로 눕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생아가 나오자마자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간호는요, 기도 유지예요. 기도 유지하고 호흡이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서 우리가 흡인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유지, 호흡 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간호고, 자, 3번에 보시면 20도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사람 체온이 36.5도가 기본인데 이 체온보다 더 낮은 20도로 목욕을 시킨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생아 목욕식 때 40도. 그 다음에 4번, 제대 절단 부위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생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간호할 때 특히 제대 절단 부위 있잖아요. 여기에 뭘 확인하시냐면 출혈 유무 관찰하셔야 되고, 출혈 유무. 그 다음에 분만 후 바로 설탕물, 보리차 등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만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빡센 그런 먹을 거를 주질 않아요. 우선은 아이의 상태를 먼저 관찰을 하고요. 분만 후에 우리 신생아에게는요, 상태 관찰한 다음에 보리차, 그 다음에 포도당, 그러니까 이거 설탕물이죠. 설탕물, 그 다음에 우유 순으로 이렇게 피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생아가 처음부터 빡센 먹을거리를 먹잖아요. 빡센 먹을거리를 먹게 되면은 그 위장관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 신생아는 뭐든지 다 미숙하다겠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계도 굉장히 미숙한 상태인데 갑자기 농도가 높은 음식들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은 위장관이 적응하지를 못해서 이제 뭐 소화기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뭐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신생아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농도가 낮은 보리차, 그 다음에 설탕물, 우유 순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액체부터 공급을 해서 미숙한 위장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만 후 바로 뭐 설탕물, 보리차 등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 모자보건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대상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크게 앞에서 모자, 엄마와 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엄마와 아이예요. 엄마는 여성인데 무슨 여성이냐? 가임기 여성이에요. 가임기. 임신 가능한 여성들. 그래서 그 여성들이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자, 임신 가능한 15세에서 49세의 모든 여성을 모성의 대상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신, 분만, 산요, 6개월 미만, 수유 중인 여성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크게 가임기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아이들, 영유아. 자는 아이들인데 영유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는 몇 세까지 영유아냐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이야기해요. 6세 미만. 그래서 이 영유아에 누가 들어가냐?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 이상화, 영유아 이렇게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간호학 배우실 때 영유아는 1에서 3세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중에서 말하는 영유아 있죠? 공중, 모성에서 말하는 영유아는 여러분 6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좀 차이점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성과 우리가 기초간호학 영유아는 1에서 3세까지를 의미했는데 지금 공중 부분에서 영유아는요 광범위에요. 0에서 6세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8번 볼게요.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한 살 남아 한 살 0에서 1세까지니까 포함되죠. 1번 맞아요. 분만 100일 된 여성 분만했어요. 우리 분만한 여성 맞죠? 임산부 맞아요. 그 다음에 30대 직장 여성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 30대 직장 여성은 가임기 여성에 해당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10세 여하 10세 같은 경우는 6세를 넘어버렸으니까 모자보건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신생아 맞죠? 신생아 들어가요. 영유아 맞아요. 몇 세까지? 6세까지 영유아. 자, 그 다음에 임산부 맞아요. 엄마들 임산부 미수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5번에 학령기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령기라고 하는 건 6에서 12세까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가임기 여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5세에서 49세의 모든 여성.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유아라고 하는 건 몇 세? 6세 미만의 영유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모자보건법상 영유아 보건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 보건 사업 대상 몇 세까지? 6세. 그래서 6세 미만. 그래서 6세 미만의 영유아, 6세 미만의 아동.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2번은 6세 이상이 틀렸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6세 넘었어요. 7세, 8세 다 아니죠. 자, 22번 영유아 보건 사업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 6살 넘었어요. 자, 7세 아이도 6살 넘었죠? 자, 답은 3번이죠. 3차 DTaP 접종을 받은 6개월 아기. 2학년 7세 6개월, 1학년 7세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6개월 아기가 맞는 거죠. 영유아 보건 대상자는 6세 미만까지.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모자 보건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거든요. 모자 보건 지표. 그래서 모자 보건 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모자 보건 지표 하면은 모자 보건 지표가 뭐냐면 모성 보건 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질적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고 모자 보건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아 사망률, 산전 진찰률, 영유아 예방 접종률 뭐 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모자 보건 대상과 관련된 통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와 아이들 대상 우리 배우셨죠?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 요 대상이 들어가면은 다 모자 보건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3번 보시면 1번에 영아 사망률. 영아 맞죠? 모자 보건 대상이고 2번 모성 모자 보건 대상이죠? 산전 진찰률. 우리 엄마들 출산 전에 산전 관리 받잖아요. 요 모자 보건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산전 진찰률. 맞아요. 그 다음에 영유아. 모자 보건 대상이죠. 근데 조사망률 나왔어요. 조사망률은 우리가 요 모자 보건 지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사망률은 뭐냐면 한 나라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조사망률. 한 나라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거지 모자 보건 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